오늘은 제가 태국에서 1,000억짜리 CCTV 설치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했던 일화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국 시간으로 10시 반 태국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 정사가 군 탱크로 둘러싸였습니다. 군부와 경찰은 14대 탱크로 곧바로 총리 관저를 접수했습니다. 내각과 상하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해산하고 현행 헌법의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사진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손티 장군과 육해 공군 참모총장들입니다. 왼쪽 쿠데타 발생 2주 전 사진에서 보면 손티 장군이 탁신 총리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쿠데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쿠데타에 성공한 손티 장군이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함께 푸미폰 태국 국왕 앞에서 쿠데타 승인을 받는 모습입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긴 탁신의 태국 사랑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주요 정치인은 5년간 정치활동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그 정당 이름이 국민의힘 당이었습니다. 그 국민의힘 당은 2007년 말 치러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여 제1당이 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총리가 선출됩니다.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이 원내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당 지도부가 돈을 뿌리는 부정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명령을 내렸고 주요 당 지도자들은 정치활동 금지 처분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당이 붕괴됩니다. 이렇게 2008년 국민의힘 당이 사라진 후에 2011년 태국의 당이 재집권하기까지 그 중간에 민주당의 아피시 총리가 손티 장군을 주축으로 하는 군부 및 보수 세력과 연합하는 연정을 구성하여 정권을 장악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피시 총리 재임 기간에는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민주당의 아피시 정권을 지지하는 옐로셔츠 진영과 국민의힘 당을 지지하는 레드셔츠 진영 간의 정치적 대립이 극도로 격화되었던 시기였습니다. 2009년 아세안 정상회의 중 시위가 벌어지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공항으로 탈출해서 조기 귀국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위대들은 아피싯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에 난입을 했고 경찰들이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시위대는 아세안 회의 취소가 발표되자 승리를 선언하고 별다른 충돌 없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태국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방콕 전역에 대규모 CCTV 설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특허를 냈던 조명등 일체형 CCTV 제품에 대해 태국 합동참모본부 및 방콕시청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조명등과 CCTV를 일체형으로 제작하고 전신줄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기존 시설비 대비 3분의 1로 저렴하게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A지자체는 기존 시스템으로 개소당 1,900만 원의 예산을 들였고 B지자체는 일체형 시스템으로 설치하여 개소당 5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막대한 예산 절감 및 범죄 예방 실적으로 청와대에서 당시 대통령 수장을 받고 점심 식사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10년 이상 앞서서 팀장으로 승진까지 하게 되었고 이후 공무원 직무 발명 및 세외 수입 혁신 강연을 전국으로 다녔고 각종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촬영된 CCTV가 제가 개발해서 설치했던 일체형 시스템으로 촬영되면서 다시 한번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이제 1,000억 원의 태국 CCTV 사업에 관여하게 된 일화를 말씀드리면 모 기관으로부터 태국의 대규모 CCTV 설치 프로젝트에 한국의 우수 사례를 제안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며칠 휴가를 내서 캄보디아와 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공항에 내려 비자도 없이 바로 공항 귀빈실을 통해 경호원 딸린 캐딜락에 실려서 호텔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날 캄보디아 전 군사령관을 만나게 됩니다. 탁신 전 총리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쿠데타 주도 세력이었던 태국 손티 장군과 같이 미국 하버드 국방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았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시 아피시 총리가 손티 장군과 손을 잡고 연정을 통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손티 장군이 실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방콕 치안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방콕시청 등을 방문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차에 실려 들어갔던 곳은 UN 마크가 여기저기 보였고 대여섯 명의 장성들이 앉아있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당시 기록되어 있던 이름을 최근 검색해보니 국방장관까지 하고 퇴임한 것 같습니다. 치안위원회 및 합참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었고 오른쪽 사진은 방콕 시청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바로 방콕에서는 1,000억 원의 CCTV 설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콕 시청에 2,000억으로 소요 예산을 제한하자는 사람이 있었지만 제가 너무 과하다고 1,000억으로 줄여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그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게 되면서 태국 국회에서 특검이 열리고 검찰, 감사원 등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조사가 다음 방콕 주지사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게임이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국가부패방지위원회 조사에서는 전 하원 의원이 개입된 조달 비리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1,000억짜리 공사를 11개 업체에 쪼개기 조달 계약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챗GPT한테 2010년 방콕 CCTV 프로젝트 비리 수사에 대해 물어봤더니 주요 의혹으로 부풀려진 CCTV 설치비, 작동하지 않는 CCTV, 특정 업체에 밀어주는 입찰 과정에 문제 등이 있었다고 하고 태국 특별수사국 및 국회 특검에서는 예산 낭비와 부정계약이 일부 드러났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이 2008년 부정선거로 해산된 후에 그 지지자들이 태국의 당이라는 새로운 당명으로 창당하여 2011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되어 이익낙 총리가 선출되었지만 재임 중 뿌라윳 장군의 군부 쿠데타 승리로 인해 이익낙 총리는 비리 혐의로 기소되면서 해외로 도피하였고 뿌라윳 장군은 10년 동안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총선에서 태국의 당이 다시 제1당이 되면서 패통탄 총리가 선출되었습니다. 이익낙 총리는 탁신 총리의 막내 동생이며 패통탄 총리는 탁신 총리의 막내딸인데요. 이 딸이 가진 재산이 5,900억이라고 합니다. 영국에 47억, 89억 주택이 두 채가 있고 4억 8천짜리 벤틀리, 2억 8천짜리 롤스로이스 등 최고급 세단 23대를 보유하고 있고 69억 상당의 고급 시계 75개, 32억 상당의 고급 가방 217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쿠데타로 15년간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귀국하여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감옥이 아닌 경찰병원 14층 스위트룸에서 6개월을 보내다가 작년에 딸이 총리가 되면서 사면되었고 현재 방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모 이익낙 전 총리는 직무태만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나갔는데 돌아오면 체포돼서 구속될 수도 있어서 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챗GPT에게 현재 그녀가 어디 살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두바이와 런던 등 여러 곳에서 목격되었으며 세르비아 시민권을 취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어디에 사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